두고 봐. 나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되뇌었다. 몇 시간 전 민준이 폭탄 선언을 했다. 그의 전 여자친구가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에 온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나 역시 나의 전 약혼자를 초대했다는 것이고 우리의 아파트는 우리 중 누구도 평생 잊지 못할 감정의 전쟁터로 변하기 직전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을 하셨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아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이하라, 31살이고 민준과 결혼한 지는 거의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느 부부에게나 있을 법한 사소한 다툼들을 제외하면 항상 평온했고 우리의 관계를 흔들 만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크리스마스를 불과 일주일 앞둔 그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채소를 썰고 그는 냄비에 담긴 소스를 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척집을 방문하는 대신 처음으로 우리 아파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를 하기로 막 결정한 참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죠. 저는 들떠서 장식, 메뉴 등 모든 것을 세세하게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깜빡하고 말 안 했네. 민준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크리스마스에 우리랑 같이 보내자고 초대했어. 제 칼이 채소를 썰다 말고 멈췄습니다. 수진은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만나기 약 1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항상 말하기로는 그들의 관계는 원만하게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우리 집 크리스마스에 초대하는 것이 편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나랑 상의도 없이 당신 전 여자친구를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고. 나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소스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 가족이 없어. 알아야.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뻔했어. 당신이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린 다 성인이잖아. 안 그래? 물론이지. 나는 필요 이상으로 힘을 주어 채소를 다시 썰기 시작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다 성인이니까. 그날 밤 민준이 옆에서 깊이 잠든 동안 나는 천장을 응시하며 들끓는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단순히 그가 나와 상의 없이 수진을 초대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내가 혹시라도 불편해하면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평온하게 잠든 민준의 옆모습을 비추었고 그는 자신이 내 안에 어떤 폭풍을 일으켰는지 전혀 모르는 듯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사는 첫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특별하고 오붓하고 오직 우리 둘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순간을 그의 인생에서 한때 매우 중요했던 누군가와 나눠야만 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목적 없이 인스타그램 피드를 넘겼습니다. 그때 전 약혼자였던 현우의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 전까지 거의 2년 동안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별은 복잡했지만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레스토랑에 혼자 앉아있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 도시에서 또 혼자 보내는 연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완벽하면서도 미친 아이디어였습니다. 민준이 그의 전 여자친구를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에 초대할 수 있다면 왜 나는 내 전 약혼자를 초대하면 안 되는 걸까? 어쩌면 그래야만 그가 이 상황이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나는 그저 작은 복수를 원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내 머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처리하기 전에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자주 연락하진 못했지만 게시물 보고 혹시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는지 궁금해서요.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모임을 하는데 오빠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옆에 내려놓은 뒤 눈을 감았습니다. 불안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준이 내 전 약혼자에게 왜 자신의 전 여자친구가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에 와 있는지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잠들었을 때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지막 생각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흥미진진하겠군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현우 오빠가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와, 알아야. 정말 놀라운데. 크리스마스에 정말 아무 계획 없었는데 너희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몇 시에 가면 될까?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 한편으로는 물러서고 싶었습니다. 착각했다고,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민준이 나와 상의도 없이 수진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상처받은 마음은 계속 나아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녁 7시쯤에요. 그냥 편하게 오시기만 하면 돼요. 소박하지만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한 뒤라 나에게는 내가 자초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할 하루의 시간이 온전히 주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한 일의 결과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길길이 날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크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나를 얼마나 배려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상의 없이 내렸는지를 떠올렸고, 나의 결심은 다시 굳건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에게 현우 오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크리스마스에 깜짝 손님이 있다는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수진 씨를 소개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그녀가 얼마나 재미있고 똑똑한지, 우리 둘이 얼마나 공통점이 많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결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내내 나는 민준이 수진과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나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방식으로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크리스마스가 기대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렇다고, 수진 씨와 함께하면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널 무척 만나고 싶어해. 그는 마치 나에게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희 둘 공통점이 정말 많거든. 알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대되네. 크리스마스 이브, 내 안의 긴장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현우 오빠는 온다고 확답했고 나는 아직 민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작은 복수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의 과거를 우리 집에 초대할 수 있는데 나는 안 되는 걸까? 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좋은 식기를 꺼내 테이블을 세팅하고 촛불을 켜고 스테이크와 곁들일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장식을 도왔고 조명을 달고 트리에 장식품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와 누가 참석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피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도 초대 안 해도 괜찮겠어? 그가 어느 순간 물었습니다. 아마도 수진을 상의 없이 초대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걱정 마. 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초대했어. 그는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내가 그가 수진과 이야기할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친구나 직장 동료를 초대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 나는 민준이 항상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린다고 말했던 빨간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에 공을 들이고 가장 좋아하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상황에 맞설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서 멋지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민준도 정성껏 차려입었고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보여주려고 특별히 산 걸까? 그 생각에 속이 쓰려왔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그가 내가 식탁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을 때 뒤에서 나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아주 멋져. 저녁 6시 45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러나갔고 복도를 따라 수진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내가 사진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하며 긴 갈색 머리와 생기 넘치는 녹색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라 씨, 드디어 뵙네요. 민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녀가 비싼 와인 한 병과 반짝이는 포장지로 싼 선물을 가져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나에게 꾸러미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하며 선물을 받아 트리 아래에 놓았습니다. 우리 셋은 거실로 갔고 내가 음료를 따르는 동안 민준과 수지는 그때 기억나? 와 같은 내가 끼어들 수 없는 그들만의 농담과 웃음으로 가득 찬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와인을 평소보다 빨리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거의 7시 10분이었습니다. 현우 오빠는 늦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가 마음을 바꿔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미친 생각은 잊어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갈게. 나는 재빨리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나를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누구 더 기다리는 사람 있어? 사실은 응. 나는 문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심장이 가슴속에서 너무 세게 뛰어서 민준과 수진에게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선물 가방과 케이크를 든 현우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멋있었고 깔끔하게 다듬은 수염에 그의 눈을 돋보이게 하는 짙은 녹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서기 전에 나를 보며 미소 짓고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라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빠, 어서 들어와요. 내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는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괜찮다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민준과 수진이 앉아있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현우 오빠를 보자 민준의 표정은 즉시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는 벌떡 일어나다가 커피 테이블에 음료를 조금 쏟았습니다. 현우 형,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형이 여긴 어쩐 일이야? 초대받았어. 현우 오빠가 간단히 대답하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라가 지난주에 초대했어.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 거실은 영혼처럼 느껴지는 몇 초 동안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나를 쳐다봤고 나는 무슨 말이든 해보라는 듯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필요 이상으로 세게 현우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거실의 긴장감은 너무나 팽팽해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수지는 민준과 나, 그리고 현우 오빠를 번갈아 쳐다보며 방금 형성된 이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쪽은 수진 씨예요. 나는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를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수진 씨, 이쪽은 제 친구 현우 씨고요. 현우 오빠와 수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지만 어색함은 역력했습니다. 자, 나는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저녁 식사 거의 다 준비됐어요. 민주는 나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왔고 현우 오빠와 수진을 거실에 단둘이 남겨두었습니다. 아마 최선의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나는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여기 왜 온 거야? 민주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져서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해서 소스가 든 냄비를 저었습니다. 내 손님이야. 수진 씨가 당신 손님인 것처럼. 그건 다르지. 왜? 수진 씨는 당신 전 여자친구고 현우 오빠는 내 전 약혼자잖아. 난 차이를 모르겠는데. 내 전 약혼자를 초대할 거였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나는 소스 젓는 것을 멈추고 그를 마주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에 당신 전 여자친구를 초대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안 했잖아. 안 그래? 민주는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내가 옳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좌절한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이건 유치해. 알아? 비열한 복수라고 뭐라고 부르든 마음대로 해. 나는 다시 소스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상의도 없이 수진 씨를 초대했다고 발표했을 때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알겠지? 나는 네가 신경 안 쓸 줄 알았어. 글쎄, 난 신경 써. 그리고 이제 당신도 신경 쓰이잖아. 안 그래? 입장이 바뀌니 그리 재밌지만은 않지. 나는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즐거운 저녁을 보내려고 노력하자. 응? 어쨌든 우린 다 성인이니까. 나는 그가 나에게 썼던 똑같은 말을 사용했고 그의 얼굴 표정으로 보아 그는 그 메시지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민주는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를 따라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현우 오빠와 수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활기차게 대화하고 있었고 수지는 현우 오빠가 방금 한 말에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나는 마지막 접시를 식탁에 놓으며 알렸습니다. 식기 전에 먹어요. 우리 넷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과 나는 한쪽에, 현우 오빠와 수지는 다른 쪽에. 나는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수진에게는 그녀의 일에 대해, 현우 오빠에게는 그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는 직접적인 질문을 받을 때만 대답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수진이 나와 현우 오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우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라와 저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는 마치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살짝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고기를 자르는데 집중하고 있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자신의 접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이 불편함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껴야 할지 아니면 우리 모두의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와 민준 씨는요? 현우 오빠가 대화를 이어가려는 듯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대학교에서요. 수진이 말할 기회가 생겨 안도하는 듯 대답했습니다. 영문학 같은 과였어요. 오래 사귀셨어요? 현우 오빠가 계속 물었고 나는 와인에 거의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그는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 수진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말투는 이 주제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 오빠는 그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와, 3년이면 꽤 긴 시간이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인생이 그렇죠. 수진이 외교적으로 대답하며 민준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원했고 각자의 길을 갔어요. 아라와 저처럼요. 현우 오빠가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냥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 오빠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 이렇게 솔직할 줄은 몰랐습니다. 민주는 내 옆에서 눈에 띄게 긴장했고 그의 짜증이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라와 나도 처음에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 민준이 내 의자 등바디에 소유욕을 드러내듯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극복해냈어. 그렇지, 자기야? 자기야라는 단어는
거의 도전적으로 억지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죠. 어떤 커플은 차이를 극복하고 어떤 커플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보는 건 항상 흥미롭죠.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민준 씨와 저는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다퉜어요. 그는 이 도시에 남고 싶어 했고 저는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여행하고 계신가요? 현우 오빠가 물었습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수진이 재미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결국 일 때문에 도시에 남게 됐고 민준 씨는 아라 씨와 함께 교회로 이사 갔죠. 인생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어요. 현우 형은요. 민준이 수진과의 이야기에서 초점을 돌리려 했으며 물었습니다. 아라와 헤어진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질문에는 두 남자를 암묵적으로 비교하는 듯한 은근한 도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에 집중해 왔어요. 현우 오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팀장으로 승진했고 새 아파트도 샀어요. 인생은 계속되죠. 현우 오빠는 항상 일에 매우 헌신적이었어요. 나는 분위기를 완화시키려 했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에게서 가장 존경했던 점 중 하나였죠. 그리고 우리가 헤어진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지. 현우 오빠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했고 아라에게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주지 못했어. 민주는 현우 오빠의 정직함에 진심으로 놀란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적어도 그걸 인정은 하시네요. 그는 나만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화가 흐르면서 방 안의 긴장감은 약간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현우 오빠와 수지는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고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며 민준과 내가 침묵할 때에도 대화를 계속 이끌어갔습니다. 두 분 같은 회사에서 일하셨죠? 그렇죠? 수진이 나와 현우 오빠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것을 안다는 것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만났어요. 민준 씨가 한번 언급했어요. 그녀가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전약혼자를 직장에서 만났다고요. 나는 민준이 내 과거에 대해 수진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접시에 집중했습니다. 헤어진 후에 거기서 계속 일하는 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현우 오빠가 나를 대신해 대답했지만 결국 우리만의 리듬을 찾았어요. 아라는 항상 매우 프로페셔널했죠. 마침내 제가 이직을 결심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덧붙였다. 현우 오빠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우연히도 당신이 민준 씨를 만난 바로 그 주의 말이지. 현우 오빠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은 대화의 방향이 분명히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소스가 정말 맛있네요, 아라씨. 수진이 화제를 바꾸려 했으며 말했다. 원래 요리를 잘하셨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와 결혼한 후에 요리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배우려고 노력했죠. 아라는 항상 다른 사람의 필요에 자신을 맞춰요. 현우 오빠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약간의 비판적인 어조를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있을 때도 그랬죠.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는 변호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해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한에서 말이죠. 현우 오빠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걸 바꿨기를 바라요. 민준이 내 옆에서 다시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가 현우 오빠가 나와 이야기하는 방식. 마치 여전히 내 행동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조언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다. 아라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민준의 말투는 이 주제를 끝내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물론 그럴 거라 믿어요. 현우 오빠는 정중한 미소로 답했지만 그의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무언가 다른 것을 전달했다.
저녁 식사는 이런 긴장과 상대적인 평온의 순간들을 오가며 계속되었다. 놀랍게도 우리가 와인을 더 많이 마실수록 분위기는 더 편안해졌다. 민주는 결국 현우 오빠가 우리가 함께 일했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에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수진이 묘사하는 여행 모험담에 진심으로 흥미를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디저트가 끝난 후 우리는 거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현우 오빠와 수진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듯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민준과 나는 안락의자를 차지했다. 와인은 우리의 혀를 풀었고 대화는 더 솔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제가 항상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뭔지 아세요? 수진이 민준을 보며 말했다. 왜 우리 사귈 때는 그렇게 확신을 안 주다가 아라씨한테는 만난 지 8개월 만에 청혼했어요? 무거운 침묵이 거실에 내려앉았다. 나도 그 대답이 궁금해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나 자신도 몇 번이나 자문했던 질문이었다. 민준은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분명히 당황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나를 그리고 수진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와인잔을 쳐다보았다.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라와 함께 있을 때는 거의 즉시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가슴 속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늘 밤의 모든 긴장과 지난 며칠 동안 그에게 느꼈던 모든 분노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다. 어떻게 달랐는데요? 수진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캐물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수진,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항상 우리가 경쟁하고 있다고 느꼈어. 우리 둘 다 야망이 있었고 고집이 셌지. 우리 중 누구도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어. 아라와는요. 아라와 함께 있으면 평화를 느껴. 그가 간단히 말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내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있어.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건 사실이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결점을 가진 민준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흥미롭네요. 현우 오빠가 잔에 든 와인을 돌리며 끼어들었다. 왜냐하면 아라와 제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반대였거든요. 저는 그녀가 저에게 충분히 도전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너무 많이 동의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그 폭로에 놀라 미간을 찌푸렸다. 오빠는 저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상처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현우 오빠가 내 눈을 마주치며 부드러운 시선으로 대답했다. 너는 멋진 사람이야, 아라야. 하지만 때때로 나는 네가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너 자신의 의견과 욕망을 억누르는 것 같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나를 죄책감 들고 불행하게 만들었어.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게 사실일까? 나는 정말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지웠을까? 아라는 저와는 그렇지 않아요. 민준이 나를 변호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때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요. 그가 살짝 미소 짓잖아도 따라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정치, 영화, 그리고 최고의 피자 맛에 대한 우리의 열띤 토론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녀가 변했을 수도 있죠. 현우 오빠가 인정했다. 아니면 당신들이 그냥 더 잘 맞는 걸 수도 있고요. 아라 씨는 항상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진이 모두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 사귈 때 민준 씨가 항상 저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놀라서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 아직 사귀고 있을 때 수진 씨한테 내 얘기를 했다고? 민준은 불편해 보였다. 정확히 그런 건 아니야. 당신은 경쟁사에서 일했잖아. 가끔 일 얘기하다가 당신 이름이 나왔던 거지. 그는 당신의 프로페셔널리즘을 존경했어요. 수진이 눈에 웃음기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그 회사에서 유일하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대화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기 훨씬 전부터 당시 여자친구에게 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소화하려 했으며 와인을 한 모금 크게 마셨다.
그래서 그 업계 행사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나는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내 얘기를 이미 들어서? 부분적으로는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주로 그 파란 드레스를 입은 당신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뗄 수가 없었기 때문이야. 현우 오빠가 헛기침을 했다. 그 등이 파인 파란 드레스 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동의해요. 당신은 그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멋져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 남편과 전 약혼자가 내가 드레스를 입은 모습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이상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민준이 현우 오빠에게 도전적인 시선을 던지며 대답했다. 아라는 우리 첫 휴가 여행 때도 그걸 입었죠. 아, 어디로 가셨는데요? 수진이 남자들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듯 분명하게 물었다. 파리요. 나는 화제 전환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정말 멋졌어요. 파리. 수진이 내가 해독할 수 없는 표정으로 민준을 보며 중얼거렸다. 흥미롭네요. 뭐가 흥미롭다는 거죠? 나는 그 말에 뭔가 더 있다는 것을 느끼며 물었. 수진은 마치 허락을 구하듯 민준을 보며 망설였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으로 살짝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는 무시하는 듯했다. 민준 씨는 항상 파리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수진이 그녀의 말의 무게와는 상반되는 가벼운 어조로 설명했다. 우리 2주년 기념일에 그곳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과대평가되었고 너무 관광지 같다고 말했죠.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며 민준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항상 파리에 가보는 게 꿈이었다고 말했잖아. 민준은 분명히 불편해하며 얼굴을 쓸어넘겼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잖아. 안 그래? 우리는 멋진 여행을 했어. 그랬지. 나는 동의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변해 있었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고 우리가 실제보다 더 잘 맞는다고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소한 거짓말을 했을까. 사람은 변하죠. 현우 오빠가 팽팽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우리의 취향, 우리의 의견, 누군가가 한 도시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해요. 수진이 놀랍게도 민준을 변호하며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파리를 방문하는 것은 다르죠. 그녀의 말은 아마도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긴장된 분위기에 돌처럼 떨어졌다. 민준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암시에 분명히 상처받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수진.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이야. 뒤이은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든 와인잔에 고정되었다. 민준은 죄책감과 애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현우 오빠는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목격한 것처럼 불편해 보였다. 마침내 침묵을 깬 것은 현우 오빠였다. 우리 모두 아무리 강렬했더라도 결국 지속될 운명이 아니었던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나는 긴장을 완화시키려 했으며 동의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들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수진이 시선을 들어 내 눈과 마주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 슬픔, 원망. 특히 당신이 예기치 않게 당했을 때는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물었다. 수지는 조용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민준을 다시 쳐다보며 망설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했다. 그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민준이 나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의 전 여자친구를 우리 크리스마스에 초대해서 그들 사이에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걸까? 와인 좀 더 가져올게요. 나는 갑자기 일어나며 말했다. 주방에서 나는 조리대에 기대어 심호흡을 하며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 비열한 복수 계획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는 진실의 폭로로 변해가고 있었다. 괜찮아? 뒤를 돌아보니 현우 오빠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웠다. 괜찮아요. 나는 거짓말했다. 그냥 와인 좀 더 가지러 왔어요. 그는 다가와서 나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알아야, 나는 너를 알아. 네가 거짓말할 때를 안다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오빠? 나는 갑자기 연약해진 기분으로 속삭였다. 이 모든 생각은 실수였어요. 너는 네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너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민준이 상의 없이 수진 씨를 초대했을 때 네가 어떻게 느꼈는지 그가 이해하길 원했지.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있어요. 내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며 말했다. 어쩌면 그가 그녀를 크리스마스에 초대한 이유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 사이에 아직 무언가 남아있을지도요. 현우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민준이 너를 보는 방식은 내가 널 보던 방식과 같아. 하지만 더 강렬해. 그는 정말 너를 사랑해. 알아야.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왜 전 여자친구를 우리의 첫 크리스마스에 초대한 거죠? 어쩌면 네가 나를 초대한 것과 같은 이유일지도 모르지. 현우 오빠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항상 이성적이지만은 않아.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오늘 밤 처음으로 제대로 그를 보았다. 현우 오빠는 내가 그를 빠뜨린 이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보였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다. 오빠는 이 모든 것에 전혀 불편해 보이지 않네요. 내가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내 초대에 놀랐던 건 사실이지만 궁금하기도 했어. 네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보고 싶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네가 나보다 너에게 더 도전적인 사람을 찾은 것 같아. 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비록 어색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통해서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게 만드는 사람 말이야.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오늘 밤 처음으로 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지. 현우 오빠가 확인했다. 네가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거야. 우리의 순간은 주방 입구에 나타난 민준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의 얼굴은 간신히 감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여기 괜찮아? 그가 나에게서 현우 오빠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그냥 와인 좀 더 가지러 왔어요. 현우 오빠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나에게서 멀어졌다.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커플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민주는 놀란 듯 보였다. 분명히 그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아마도요. 그녀에게 당신과 수진 씨에 대한 진실을 말해요. 현우 오빠가 조리대에서 와인병을 집어들며 조언했다. 비밀은 가장 불편한 순간에 나타나는 버릇이 있거든요. 믿어요. 저도 잘 알아요. 그는 주방을 나갔고 더욱 불편해 보이는 민준과 나를 단둘이 남겨두었다. 무슨 진실인데요? 나는 팔짱을 끼며 물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별거 아니야. 알아야. 그냥 수진과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방식대로 헤어진 게 아니야.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어떻게 헤어졌는데요? 그는 망설이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그 행사에서 너를 만난 지 몇 주 후에 내가 그녀와 헤어졌어.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그녀와 사귀고 있었어? 기술적으로는 민준이 부끄러워하며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멀어져 있었어. 관계는 이미 끝나가고 있었고.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네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기 때문이야. 너는 항상 모든 일에 그렇게 올바랐잖아. 네가 알게 되면 나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봐 두려웠어. 나는 이 새로운 정보를 소화하며 침묵했다. 민주는 그의 이전 관계의 끝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는 나에게 또 무엇을 숨겼을까? 왜 수진 씨를 크리스마스에 초대한 거야? 나는 마침내 물었다. 그런 식으로 헤어졌다면 왜 그녀를 내 인생에 계속 두는 거야? 민주는 망설였다.
내 일부는 내가 일을 끝낸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아. 수지는 정말 크리스마스에 혼자였고 나는 생각했어. 사실 내가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그녀에게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 아니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지. 네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녀의 면전에 문지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아니야. 민준이 항의했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맞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인식의 섬광이 있었다.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그는 다시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어리석은 충동이었고 먼저 너와 상의했어야 했어. 미안해.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고 내 분노의 일부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결국 나도 현우 오빠를 초대함으로써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둘 다 실수를 한 것 같아.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어쩌면 앞으로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져야 할지도 몰라.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나한테 더 묻고 싶은 거 있어? 완전히 솔직하게 대답할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밤 초부터 나를 괴롭히던 질문이 하나 있었다. 아직 그녀에게 감정이 남아있어? 나는 의도했던 것보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애정은 있어. 우리가 함께 겪었던 것에 대한. 하지만 사랑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느끼는 것은 알아야 완전히 다른 것이고 훨씬 더 강해. 나는 그를 믿고 싶었다. 사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었지만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그런데 왜 현우 오빠를 여기서 보고 그렇게 위협을 느꼈어? 민주는 잠시 내 시선을 피하며 망설였다. 현우 형은 내가 아닌 모든 것이니까. 그가 마침내 낮고 연약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체계적이고 집중력 있고 젊을 때부터 성공했지. 그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 게다가 너희는 역사가 있잖아. 약혼했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었지. 그의 솔직함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민주는 항상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 보여서 그 역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기 쉬웠다. 민준 씨. 나는 부드럽게 말하며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현우 오빠와 나는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어. 그가 그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는 당신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고 내가 결혼하고 싶었던 사람도 당신이야. 그래도 그가 주장했다. 너와 그가 함께 있는 것을 보니 너희가 대화하는 방식,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내가 정말 너에게 맞는 남자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어. 당신이 맞아.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단언했다.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알아? 우리가 만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 모든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는 와중에도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여전히 당신이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 옆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여전히 당신이야. 민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그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며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너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상의 없이 수진 씨를 초대해서 미안해. 무신경하고 이기적이었어. 그리고 오빠를 그저 당신을 자극하기 위해 초대한 거 미안해요. 내가 인정했다. 내 가장 성숙한 순간은 아니었죠. 민준이 살짝 미소 지었다. 우리 손님들이 가고 나면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네. 네, 그래요.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우선 이 크리스마스의 남은 부분을 구하려고 노력해보자. 응?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기울여 내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알았어. 우리는 함께 거실로 돌아왔고 현우 오빠와 수진이 여행에 대한 활기찬 대화에 몰두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그 장소의 역사에 대해 완전히 틀렸다고 말했더니 그가 너무 감명받아서 다음 투어에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수진이 신나게 손짓하며 말하고 있었다. 현우 오빠는 그 이야기에 분명히 매료되어 웃고 있었다.
그거 들으니 그리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들은 우리가 나타나자 말을 멈췄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요, 현우 오빠? 그가 나에게서 민준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아주 좋아요. 내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그냥 몇 가지 오해를 풀고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수진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현우 씨가 최근에 발견한 멋진 레스토랑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었거든요. 듣자 하니 그 도시 최고의 리조또를 판대요. 벨라, 루나요? 내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좋아했던 장소 중 하나를 기억하며 물었다. 아니, 새로 생긴 곳이에요. 현우 오빠가 정정했다. 불과 몇 달 전에 문을 열었어요. 우리 언제 한번 거기 가봐야겠어요. 수진이 우리 모두를, 4명 모두를 보며 제안했다. 민준과 나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보았. 우리가 예상했던 마지막 말이었다. 그거, 민준이 분명히 적절한 단어를 찾으며 시작했다. 흥미롭겠네요. 내가 그를 위해 말을 마쳤다. 오늘 밤 우리 모두 솔직해지는 김에 수진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저도 사실 몇 가지 부정적인 기대를 품고 여기에 왔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민준 씨를 마침내 정착하게 만든 여자가 누군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제 작은 일부는 그가 불행하다는 것, 그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은 중립을 유지했다.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있는 것을 보니 그녀가 계속했다. 그가 행복하다는 것, 두 분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위안이 되네요. 고마워요. 나는 다른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대답했다. 현우 오빠는요? 민준이 그의 호기심에 놀라며 물었다. 오늘 밤에 대한 기대가 뭐였어요? 현우 오빠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뭘 기대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물론 아라의 초대에 놀랐지만 궁금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쩌면 제 작은 일부도 그녀가 정말 행복한지 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심장이 살짝 빠르게 뛰며 물었다. 나는 네가 내가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너를 완성시켜주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해. 그가 진심으로 대답했다. 동시에 너에게 도전하고 너를 지지해주는 사람 말이야. 그의 말은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나를 따뜻하게 했다. 민주는 우리의 실수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는 남자였다. 자, 민준이 잔을 들며 말했다. 이것을 위해 건배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찾든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 모두 잔을 들며 동의했다. 그 순간 방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밤새 우리를 짓눌렀던 긴장감이 마침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상한 동지애가 대신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공유했고 사랑하고 일었으며 이제 어떻게든 새로운 종류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네 사람이었다. 밤은 더 많은 와인,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웃음과 함께 계속되었다. 현우 오빠는 최근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고 수지는 직장에서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했고 나는 모든 사람들의 동행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수지는 휴대폰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부모님 뵈러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저도 가봐야겠네요. 현우 오빠가 일어나며 동의했다. 내일 아침 일찍 부모님 댁까지 운전해야 하거든요. 민준과 나는 그들을 문까지 배웅했다. 놀랍게도 수진이 나를 안아주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현우 오빠는 민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녀를 잘 부탁해요. 그의 말투는 거의 장난스러웠다. 언제나요. 민준이 약속했다. 현우 오빠가 나에게로 돌아섰을 때 잠시 망설임이 있은 후 그는 나를 짧게 안아주었. 빛이 나네. 그가 속삭였다. 행복이 너에게 잘 어울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한때 사랑했고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이는 이 남자에 대한 감사의 물결을 느끼며 대답했다. 놀랍게도
현우 오빠와 수진은 떠나기 전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언제 한번 커피를 마시기로 약속했다. 이건 예상 밖인데 그들이 떠나고 문을 닫은 후 민준이 말했다. 이번 크리스마스 전체가 예상 밖이었지. 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현우 오빠와 수진이 떠난 후 민준과 나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친 채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하며 그 특별한 밤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그저 받아들였다. 우리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 민준이 마침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나는 그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얽으며 동의했다. 하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현우 오빠를 초대한 건 유치하고 충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상의 없이 수진 씨를 초대해서 미안해. 그가 대답했다. 네가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기대한 건 내 쪽이 무신경했어. 우리가 마침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에 안도의 물결을 느끼며 우리의 맞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왜 정말 그녀를 초대한 거야, 민준 씨. 모든 진실을 말해줘. 그는 소파에 기대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일부는 그녀에게 내가 행복하다는 것, 내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 또 다른 일부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지. 그리고 어쩌면 내 작은 일부는 우리가 헤어진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몰라. 당신이 나 때문에 그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결론 지었다. 응. 내 가장 고귀한 순간 중 하나는 아니었고 항상 그 죄책감을 가지고 다녔어. 그리고 지금은 기분이 어때?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면에서는 해방된 기분이야. 오늘 수진을 보고 그녀 역시 앞으로 나아간 모습을 보고 그녀가 괜찮아 보이는 것을 보니 그 죄책감의 일부를 덜어내는데 도움이 됐어.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갔다고 생각해? 나는 밤 동안 수진이 가끔 민준을 쳐다보던 방식을 기억하며 물었다. 그런 것 같아. 특히 그녀와 현우 오빠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 후에는 말이야.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누가 알았겠어. 우리의 크리스마스 재앙이 결국 새로운 커플의 가능성을 낳을 줄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지막이 웃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과 현우 오빠는 어땠어? 민준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다시 보니 어땠어? 나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다. 명확해졌어요. 오늘 현우 오빠를 보니 우리 둘 다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가 각자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깨닫게 됐고, 우리가 올바른 이유로 헤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게 뭔데? 우리는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던 두 사람이었죠. 오늘 나는 내가 그에게 느꼈던 것이 사랑이라기보다는 향수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주는 안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 나는 그의 눈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 사랑, 게임이나 조종이 필요 없는 종류의 사랑. 오늘 같은 밤을 이겨내는 종류의 사랑. 그는 미소 지으며 몸을 기울여 나에게 부드럽게 키스했다. 앞으로는 더 솔직해질게. 더 이상 비밀도 일방적인 결정도 없을 거야. 저도 약속할게요. 내가 대답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 전 약혼자를 깜짝 등장시키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오늘 밤 처음으로 우리 관계에서 중요한 무언가를 정말로 극복했다는 것을 느꼈다. 비열한 복수 시도로 시작된 것이 결국 성장과 정직의 기회로 바뀌었다. 있잖아, 민준이 생각에 잠겨 말했.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억에 남을 만한 크리스마스가 되었어.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될 거야. 동의해요. 몇 년 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전애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크리스마스를 거의 망칠 뻔했는지 설명하는 것을 상상해봐요. 아이들에 대한 언급은 나를 놀라게 했다. 민준과 나는 언젠가 아이를 가질 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항상 먼 계획처럼 가까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생각해요?
나와 아이를 갖는 거? 내가 물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미래에는 당신과 함께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미래. 내 가슴 속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도 그 미래가 보여요. 우리는 소파에서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고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작은 권력 게임과 불안감에 갇혀 있는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미뤄두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민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이른 아침에야 끝난 우리의 긴 대화 후에 지쳐서 내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기 위해 집어들었고 메시지가 수진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고 질투라는 낡은 괴물이 고개를 들려고 했지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정직과 투명성을 약속한 남자를 믿기로 결심했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조용히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약 30분 후 민준이 머리가 헝클어지고 아직 졸린 눈으로 주방에 나타났다. 좋은 아침. 그가 내가 팬케이크를 준비하는 동안 뒤에서 나를 껴안으며 중얼거렸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그의 팔 안에서 몸을 돌려 그에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아까 수진 씨한테서 메시지 왔어요. 그는 내 솔직함에 놀란 듯 보였다. 아침 먹고 읽을게.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늦은 크리스마스 점심을 위해 내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그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식사를 마쳤을 때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수진의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가 어젯밤에 대해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와 현우 오빠가 내일 커피 마시기로 했다고. 와, 나는 진심으로 놀라서 대답했다. 정말 빠르네요. 듣자 하니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걸 발견했대.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로 결혼하게 된 사람들과 사귀었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말이야.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인생은 정말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 몇 주 후 우리는 현우 오빠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그와 수지는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었다. 그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았으면 했다고 했다. 왜냐하면 그가 농담했듯이 기술적으로는 너희가 우리를 소개해준 셈이니까. 민준과 나는 서로를 쳐다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의 재앙적인 조종 시도는 뜻하지 않게 새로운 관계로 이어졌다.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긴장이나 다른 속셈 없이 평범한 저녁 식사로요. 동의해. 민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아마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우리는 평생 동안 겪을 만큼 충분히 드라마틱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했으니까. 결국 나는 정직과 소통이 작은 복수나 권력 게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 내 결혼 생활을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밤으로 시작된 것이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것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현우 오빠와 수지는 글쎄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함께하고 있다. 가끔 우리 넷이 저녁 식사를 위해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 그 혼란스러웠던 크리스마스 밤을 기억하며 웃는다. 인생은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고 크리스마스는 보아하니 진실을 드러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나와 민준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시는 우리의 축하 행사에 전 파트너를 초대하지 않는다. 어떤 교훈은 한 번만 배우면 충분하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사랑과 정직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의 드라마의 흔적은 전혀 없는 바로 그래야만 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여기에 올리지 않는 독점 영상을 보시려면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세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